콜롬비아를 살린 한국 기술과 진심. 저는 콜롬비아 환경부에서 일하는 아나 파트리샤 로페즈입니다. 42살에 환경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제가 한국과 만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은 꿈을 포기할 뻔한 순간이 있었나요?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죠.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한 명의 한국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럽의 거대 기업도 포기한 문제를 한국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리오 보가강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를 가로지르는 이 강은 원래 아름다운 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매일 보는 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물이 시커멓게 썩어 있었거든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차 창문을 닫고 다녀야 할 정도였어요. 강 주변 슬럼과 아이들은 계속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문제는 하수처리 시설이었습니다. 우리 콜롬비아는 20년 전부터 유럽의 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이 6개월째 멈춰 있었습니다. 부품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나, 이번 주에도 입원 환자가 30명 늘었어요. 동료 마리아가 보고서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저보다 10살 어린 환경공학 전공 엔지니어였어요. 똑똑하고 열정적인 친구였죠. 또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환경부 위기 대응 팀장으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게 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무력감만 커져갔어요. 시민들의 항의도 날마다 거세졌습니다. 환경부 앞에는 매일 시위대가 몰려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정부는 뭘 하고 있나요? 그런 외침을 들을 때마다 저는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유럽 회사에 연락해도 부품 수급이 어렵다는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거든요.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환경을 지키겠다는 꿈을 가지고 공무원이 된 게 벌써 15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날 부처 회의가 있었습니다. 상급자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유럽 회사 수리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군요. 환경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차관님,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시민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나, 현실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20년간 그 회사와 계약해왔어요.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였어요. 우리는 그 유럽 회사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었던 거예요. 부품도 그들이 주는 것만 쓸 수 있고 매뉴얼도 스페인어 번역본조차 없었어요. 모든 걸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었죠. 이건 우리가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들의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고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나,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정치적으로 위험한 발언이에요. 동료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위험하다고요? 시민들이 죽어가는데 정치를 따져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 순간 저는 이 시스템 자체가 썩어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마리아가 제게 다가왔어요. 아나,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마리아. 전혀 괜찮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식민지나 다름없어요. 기술 식민지 말이에요. 마리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엔지니어인 마리아는 기술적인 면에서 이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상부에서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보고타의 야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름다운 도시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텐데 말이에요. 2주 후에 NGO에서 주최하는 환경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평소라면 참석하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왠지 가보고 싶었어요. 뭔가 다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세미나장에 들어가니 젊은 동양인 남성이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모습이 학자 같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수입니다. 한국에서 온 환경 NGO 활동가입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했을 때 조금 의외였어요. 보통 이런 세미나에는 유럽이나 미국 전문가들이 오거든요. 이정수는 한국의 환경 변화 사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의 모습을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서울의 청계천은 복개되어 있었고 한강도 심하게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한국도 50년 전에는 지금의 콜롬비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정수가 말했어요. 더 심각했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선진국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제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기술을 사오는 게 아니라 기술을 키웠습니다. 남의 것을 베끼는 게 아니라 우리 것을 만들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술을 사와서 쓰려고만 했어요. 우리 것을 만들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죠. 지금 한국의 스마트 환경 시스템은 어떤 수준인가요? 마리아가 질문했습니다. 이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말로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해서요. 발표가 끝나고 저는 이정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한국이 50년 전에 지금 우리보다 더 심각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뭔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혹시 우리도 할 수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저는 상급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차관님, 한국 시스템을 직접 보고 오고 싶습니다. 한국? 갑자기 왜 한국이에요? 어제 세미나에서 한국 전문가를 만났어요. 그들의 환경 기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더라고요. 차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나,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는 유럽 회사와 계약이 있어요. 함부로 다른 곳을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아요. 시민들이 계속 고통받고 있다고요. 그래도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예요. 또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럼 비공식적으로 실사단을 구성하면 어떨까요? 개인 자격으로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차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개인 자격이라면. 하지만 절대 공식적인 입장은 안 됩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저는 마리아와 NGO 통역관 루이스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같이 갈래요? 마리아는 즉시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저도 한국 기술이 궁금했어요. 루이스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루이스는 스페인어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젊은 활동가였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정수가 나와서 우리를 맞이해 주었어요. 콜롬비아에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에 저는 놀랐습니다. 도시가 너무 깨끗했거든요. 하늘도 생각보다 맑았고요. 한국도 과거에는 대기오염이 심했다고 하셨죠?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심각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개선해 왔죠. 호텔에 도착해서 이정수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설을 보여드릴게요.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뭐죠? 우리는 완성품만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시행착오 과정도 모두 공유할 거예요. 실패했던 것들도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유럽 회사들은 항상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다음 날 우리는 서울 환경통합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압도당했어요. 거대한 스크린에는 서울 전체의 환경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스마트 환경 시스템입니다. 센터장이 설명해 주었어요. 대기질, 수질, 소음 모든 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팀이 출동해요. 마리아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10년 정도요. 하지만 처음 5년은 계속 실패했어요. 실패했다고요? 센터장은 웃으면서 계속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기술을 그대로 들여왔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았죠. 그래서 직접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다음 장면이었어요. 콜롬비아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직접 시스템을 조작하고 있었거든요. 저들은 누구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페루에서 온 연수생들이에요. 우리 시스템을 배워서 자기 나라에 적용하려고 왔죠. 페루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저희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여기서는 모든 걸 공개해줘요. 숨기는 게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 회사는 매뉴얼조차 제대로 안 줬는데 말이에요. 오후에는 한강 수질 관리 시설을 봤습니다. 50년 전 썩어 있던 한강이 지금은 시민들이 수영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져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나요? 루이스가 물었습니다. 기술보다 철학이 중요했어요. 관리소장이 답했습니다. 기술은 전수하는 게 아니라 자립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물고기만 받으려고 했어요. 물고기 잡는 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죠.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콜롬비아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한국에서 본 것들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귀국 보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상급자들 앞에서 제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환경 기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철학이에요. 철학이요? 차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기술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철학 말이에요. 그때 한 고위 간부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나, 한국은 아시아잖아요. 우리 중남미 사정과는 다르다고요. 하지만 한국도 50년 전에는 우리보다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그건 그들만의 특수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실적이라는 게 뭔가요? 시민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만 있는 게 현실적인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줬다고요. 이게 진짜 협력이에요. 마리아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기술 이전이 아니라 기술 자립을 도와주더라고요. 루이스도 거들었어요. 페루나 칠레에서도 벌써 한국과 협력하고 있어요. 왜 우리만 못하겠어요? 그때 차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럽 회사와 계약이 있어요.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1년? 2년? 그동안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쩌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공식 협력 요청을 해보자고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차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작은 구역부터 시작해보죠. 드디어 기회를 얻었습니다. 3개월 후 보고타의 작은 구역에서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팀이 콜롬비아에 왔어요. 이정수도 함께 왔죠. 반갑습니다, 아나 씨. 이정수가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정수 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한국팀은 정말 달랐습니다.
첫날부터 도면을 모두 공개했어요. 이게 전체 설계도예요.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두 보여드릴게요. 마리아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이죠.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 있어야 해요. 설계 과정도 함께 했습니다. 콜롬비아의 기후와 지형에 맞게 시스템을 수정해 나갔어요. 단순히 한국 시스템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였죠. 마리아와 다른 젊은 엔지니어들은 한국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돌아온 그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아나. 마리아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계속 말해줬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6개월 후 드디어 시스템 가동일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과연 작동할까요?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모니터에 데이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동해요. 마리아가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비가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변이 침수됐을 텐데 물이 전혀 고이지 않았어요. 시장 상인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시범구역의 성공으로 보고타 전체에 시스템 도입이 확정되었어요. 리오 보가강의 수질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한 어머니가 저에게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강에서 다시 수영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15년 전 환경부에 들어올 때 꿈꿔왔던 모습이었거든요. 마리아는 이제 환경기술연수소의 강사가 되었어요. 다른 남미 국가에서 온 엔지니어들을 가르치고 있죠. 아나, 어제 페루에서 연수 요청이 왔어요. 마리아가 보고했습니다. 정말요?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정수가 저에게 말했던 걸 떠올렸어요. 기적은 시스템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철학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기술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포기하지 않는 철학이었죠. 지금 저는 환경부 차관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리오보가강을 지나갈 때마다 생각해요. 꿈을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말해줍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이제 콜롬비아도 꿈을 나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한 명의 한국 청년이 전해준 작은 희망이었어요. 하지만 그 희망이 우리 모두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 새로운 희망이 찾아올지 모르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